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친했던 친구도 멀어지고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들고 젊을 때는 몰랐는데 노후에는 외로움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와요. 저도 그 느낌을 알아요. 모임에 나가도 예전 같지 않고 집에 혼자 있으면 이 고요함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슷한 상황인데 유난히 편안하고 안정된 분들이 있어요. 혼자 살아도 괜찮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뭔가 특별히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늙어서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습관 5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써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씩 드릴게요.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모임도 많고 친구도 많고 연락하는 사람도 많고 그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돼요. 억지 관계는 오히려 더 큰 피로가 된다는 걸요. 제가 아는 65살 분이 계세요. 젊을 때는 사람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하셨대요.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명절이면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챙기고 그런데 60이 넘으면서 조금씩 달라지셨대요. 억지로 만나는 자리가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관계를 정리하셨어요. 마음 편한 사람, 오래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연락이 뜸해도 서운하지 않은 사람, 딱 그런 분들 몇 명만 곁에 두기로 하셨대요. 처음엔 좀 허전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가벼워지셨대요. 관계에 덜 흔들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덜 무거워지고 사람 숫자가 줄었는데 오히려 덜 외로워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습관이에요. 많은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 오늘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연락처 목록을 보시면서 진짜 마음 편한 사람이 몇 명인지 세어보세요. 그 몇 명에게 집중하시면 돼요. 두 번째 습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알아요. 어떤 분들은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해요. TV를 켜놓고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괜히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그 고요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외롭지 않은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을 즐겨요.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작은 취미를 즐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편안한 시간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직접 경험해봤어요.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엔 혼자 있는 저녁이 너무 긴 것 같았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차를 마셔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음악만 들으면서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이 시간이 나만의 시간이구나. 지금 저는 혼자 있는 저녁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외로움의 무게가 달라져요. 오늘부터 딱 3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만 들어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일상을 계속 움직여요. 외로움은 가만히 있을 때 더 커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들이 다 어두운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분들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요. 아침에 커피 내리기, 동네 한 바퀴 걷기, 화분에 물 주기, 시장 다녀오기,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보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작은 행동들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리듬이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줘요. 제가 아는 63살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계세요. 자식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그분이 이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내리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커피 향이 올라올 때가 하루 중에 제일 좋아요. 그 커피 한 잔이 그분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작은 리듬이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돼요. 오늘 당장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매일 아침 반드시 하는 것. 그게 뭐가 됐든 하나만요. 그게 내 하루의 리듬이 돼요. 네 번째 습관입니다. 기대를 줄이고 감사를 늘려요. 노후가 힘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기대예요. 자식이 자주 연락해주길 바라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외롭지 않게 해주길 바라고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자식들도 자기 삶이 바쁘고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어요. 외롭지 않은 분들은 이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하루 괜찮았다.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 작은 감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자식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연락이 이렇게 뜸한지, 왜 명절에 잠깐 오고 가는지.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저 아이가 지금 저렇게 바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잘 키웠구나. 그러고 나니까 뜸한 연락이 덜 서운하더라고요. 오히려 연락이 오면 더 반갑고 감사했어요. 기대를 낮추면 감사가 커져요. 감사가 커지면 같은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5번째 습관입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외롭지 않은 분들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취미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작은 공부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채워주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여도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60이 넘어서 수채화를 시작한 분이 있어요. 처음엔 그냥 문화센터에서 해봤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를 그리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난대요. 자식 걱정도, 남편 걱정도, 노후 걱정도. 그냥 그 순간은 색깔이랑 붓이랑 나랑만 있는 거래요. 지금 그분은 일주일에 2번 화실에 가세요. 거기 가는 날이 제일 기다려진다고 하세요. 자기만의 세계가 생긴 거예요. 그 세계가 있으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만의 세계가 없으신 분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의 수채화를 시작해도 돼요. 65의 글쓰기를 시작해도 돼요. 70의 걷기 모임을 시작해도 돼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게 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기,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들기, 작은 일상의 리듬 만들기, 기대를 줄이고 감사를 늘리기, 자기만의 세계 만들기. 노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비어있다고 느낄 때 더 크게 찾아와요. 결국 행복한 노후는 많은 인간관계보다 하루를 버틸 작은 기쁨과 스스로를 돌보는 힘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5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요. 그 하나가 6개월 뒤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